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드시거나 생일마다 드시는 미역국, 혹시 잘못 끓이고 계신 거 아닐까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어떻게 끓여야 우리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미역국 먹으면 암 생긴다, 치매 걸린다 는 영상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걸 보시고 걱정되셔서 연락 주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조리 방법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미역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뒤에 더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역국이 암을 만든다는 게 사실이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은 다음 국물을 넣으시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게 더 맛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약 170도입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가열될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인데요. 가정에서 센 불로 볶으면 순식간에 200도를 넘어섭니다. 이때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는 그 물질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벤조피렌은 국물에는 잘 녹지 않고 미역이나 고기 같은 건더기에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국물보다 건더기를 집중해서 드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드신다고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수십 년을 드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온 볶음 기름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소화기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기름 없이 물로만 살짝 데치듯 볶으세요. 미역을 충분히 불린 다음 기름 없이 물만 조금 넣고 중불에서 볶으시면 됩니다. 비린내도 잡히고 안전합니다. 둘째, 꼭 기름이 필요하다면 참기름 대신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와 1:1로 섞어 쓰세요. 전체 발연점이 높아지면서 유해물질 생성이 줄어듭니다. 셋째, 참기름 향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국을 다 끓이고 불을 끈 다음에 딱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향은 그대로 살면서 벤조피렌 걱정은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미역국 끓이실 때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정말 무서워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미역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소문,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역과 치매를 직접 연결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소문이 퍼진 건 요오드 때문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으면 갑상선에 부담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 체중 증가, 집중력 저하가 생기는데 이게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해 보여서 과장된 이야기가 퍼진 겁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700마이크로그램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 150마이크로그램의 약 4배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모유 수유 중이신 산모,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역국에 파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의 황화알린 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뼈 건강 때문에 드시는 거라면 파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역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 이야기입니다.
미역을 손으로 만지면 미끌미끌하죠. 그 미끈한 성분이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을 이해하려면 혈관을 수도관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녹이 끼면 물이 잘 안 나오듯이 혈관에도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면 좁아집니다. 그게 동맥경화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원인입니다. 알긴산은 장에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혈관벽에 쌓이기 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해조류를 꾸준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18% 낮았습니다. 여기에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약만 믿지 마시고 미역도 함께 챙기세요. 다음은 뼈 이야기입니다. 뼈에 좋다고 하면 우유를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미역 100g의 칼슘이 149mg 들어 있습니다. 우유 100g에는 118mg입니다. 미역이 더 많습니다. 말린 미역은 100g에 무려 960mg, 우유의 13배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70대 여성 10명 중 7명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미역을 꾸준히 드세요. 미역에는 칼슘뿐 아니라 인과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서 칼슘이 뼈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미역기 드셔보셨나요? 미역 중에서 두껍고 꼬들꼬들한 줄기 부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리시거나 따로 구매하시는데 그 미역기에 후코이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일본 국립암센터를 포함한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주목하는 성분으로 암세포 성장 억제와 면역세포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냥 두시면 작은 감기도 폐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역기에 바로 그 면역력을 지켜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알긴산은 몸속에 들어온 중금속을 흡착해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미세먼지 걱정 많으시죠? 미역이 몸속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미역기 절대 버리지 마세요.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이제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미역의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표고버섯에 이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훨씬 더 많습니다. 미역의 칼슘과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무릎이 시리고 아프신 분들, 미역국 끓이실 때 표고버섯 2-3개 꼭 넣으세요. 말린 표고를 쓰신다면 불린 물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영양분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 물로 국물을 내세요. 팁 하나 더. 말린 표고를 사용하기 전에 1시간 정도 햇볕에 살짝 내놓으시면 비타민 D가 더 늘어납니다. 표고버섯에는 레티난, 베타글루칸, 에리타데닌도 들어 있습니다. 면역 강화,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저하까지 한 그릇에 다 챙기는 겁니다. 두 번째 조합은 두부입니다. 두부 미역국, 담백하고 맛있죠.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두부에는 네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시틴은 뇌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성분으로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역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동안 두부의 네시틴이 뇌 건강까지 챙깁니다. 또 하나,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과잉 요오드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많다고 걱정하셨던 분들,
두부와 함께 드시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두부 중에서도 대두콩으로 만든 일반 두부가 검은콩 두부보다 사포닌이 16% 더 많습니다. 두부는 오래 끓이면 너무 물러지니까 국이 다 끓고 나서 넣고 2에서 3분만 더 끓이세요. 세 번째 조합은 황태입니다. 미역국 하면 소고기인데 소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가격도 비싸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황태가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황태 100g에 단백질이 73g이나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100g의 단백질이 약 20g이니까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황태를 단백질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드시면 해마다 근육이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10년이 쌓이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하는데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잘게 찢어서 드시면 됩니다. 황태에는 칼슘도 100g당 282mg, 나이신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합니다. 나이신은 근육을 만들고 뼈를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미역의 칼슘과 만나면 뼈 건강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가격은 소고기의 절반 수준입니다. 황태를 하룻밤 물에 불려서 손으로 찢어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따로 볶을 필요가 없어요. 국물이 정말 깊고 시원해집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꼭 들으세요. 홍합 미역국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는데 소금 없으면 국이 맛이 없고 넣으면 또 혈압 걱정되고요. 홍합 미역국이 그 고민을 해결합니다. 홍합에는 자체적으로 천연 감칠맛이 있어서 소금을 거의 안 넣어도 국물이 깊고 맛있습니다. 홍합 100g에 단백질 13.8g, 지방은 1g, 열량은 70에서 80kcal 밖에 안 됩니다. 철분도 100g에 5mg 이상이라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B12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부족하면 피로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집니다. 홍합이 이 B12를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타우린도 들어있어서 간 기능 보호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홍합을 소금물에 30분 해감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끓이세요. 입이 벌어지면 불린 미역을 넣고 5분 더 끓인 후 다진 마늘만 넣으면 완성입니다. 소금은 드셔보시고 정말 모자라다 싶을 때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식후 혈당이 자꾸 오른다고 하신다면 오이 미역 냉국이 딱 맞는 음식입니다. 혈당 지수, G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 이 천천히 올라가서 우리 몸이 감당하기 쉽습니다. 흰쌀밥은 73, 식빵은 95입니다. 미역의 GI 지수는 16. 오이는 15입니다. 밥의 4분의 1 수준으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더하면 더 좋아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밥 먹기 전에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오이는 수분도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불린 미역을 먹기 좋게 자르고 오이를 얇게 썰어 섞은 다음 물에 식초와 소금 조금, 참기름 한 방울 넣으시면 됩니다. 설탕 대신 양파즙을 넣으시면 단맛도 나면서 더 건강합니다. 여름에만 드실 게 아니라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절 상관없이 드세요. 자,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으면 벤조피렌이 생깁니다. 기름 없이 물로 볶거나
불 끄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두 방울만 향으로 내세요. 미역과 치매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 갑상선 질환자, 모유 수유 산모, 신장 질환자는 주의하시고 파는 빼세요. 알긴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혈관에서 청소합니다. 해조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18% 낮았습니다. 생미역 100g의 칼슘이 149mg, 말린 미역은 960mg, 우유의 13배입니다. 미역기에 후코이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면역 강화와 암세포 억제 효과가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미역과 표고버섯은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말린 표고에 불린 물로 국물을 내세요. 미역과 두부는 치매 예방 조합입니다. 두부의 레시틴이 뇌를 보호하고 사포닌이 과잉 요오드를 배출합니다. 소고기 대신 황태를 써보세요. 단백질이 소고기의 3배, 가격은 절반, 소화도 잘 됩니다. 고혈압 있으시면 홍합 미역국, 소금 없이도 깊은 맛이 납니다. 철분, B12, 타우린까지 챙깁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면 오이 미역 냉국, GI 지수 15에서 16의 식초까지 더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 전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먼저 바꿔보세요. 미역국 끓이실 때 참기름을 볶는데 쓰지 말고 마지막에 불 끄고 한두 방울만 넣으세요.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표고버섯 2-3개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황태를 한번 써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자신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자식들한테 짐이 아닌 기쁨이 되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돈 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내과 전문의 김현우가 여러분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미역국 자주 드시는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 건강이 여러분 건강만큼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